네, 방송을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실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지금 밑에 하단에 번호가 나가고 있는데요. 무료 전화 02-2638-3966번이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언제든 저희가 친절하고 유용한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 그렇게 떠듬떠듬 하셔갖고 전화 오겠어요? 아니, 궁금한 것도 없어지겠다. 좀 꼬였는데 네. 어쨌든 하단에 번호가 나가고 있으니까 번호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첫 번째 시간은 캐리 트레이드입니다. 캐리 트레이드 아직도 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시고 저희가 실제로 이제 시청자분들을 직접 만나 뵙고 이제 후속 상담을 몇 분을 진행을 해드렸었는데 네. 똑같아요. 다시 처음부터 설명해드린 게 맞기 때문에 여전히 매일매일 매번 방송할 때마다 이 롤오버 마진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짚고 들어가는 게 맞겠구나. 네. 네. 근데 좀 저희가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좀 놀라웠던 거는요. 저희 방송을 열혈 시청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회 때 어떤 실수를 했고 어떤 농담을 했는지까지도 기억해 주셔서 저희 방송을 하는 저희로서 좀 자부심도 있었고요. 또 잘해야겠다,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들도 좀 많이 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기초부터 가는 게 사실 지금 말씀드린 롤오버 마진을 받는 게 캐리 트레이드의 이 시청자분들이 알고 계셔야 할 전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후에 부속적인 것들은 사실 전문가가 나서서 좀 해결해야 될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계산하는 방식이야 사실 알든 모르든 핵심만 알고 계시면은 투자가 이렇게 진행되는 거구나라고 알 수 있기 때문에요. 자, 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핵심은 바로 롤오버 이자입니다. 사실 이자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마진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 롤오버라는 개념이 국가부도의 날에서도 명확하게 나오죠.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김혜수 씨가 이야기를 했죠. 대출 만기에 대한 롤오버 비율을 막 설명을 하는데 이 롤오버라는 개념이 만기를 연장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롤오버라는 거는 만기를 연장하기 때문에 이 FX 시장에서는 만기라는 개념이 사실 없고 매일 만기가 되기 때문에 이 롤오버에 대한 이자가 누군가에게는 비용으로 발생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이자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롤오버 마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떤 포지션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비용을 내는 경우도 있고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이자를 받는 경우에만 이 투자에 대한 포커스를 두고 리스크를 해지해서 이자 수익을 얻는 것을 수익의 원천으로 한다라는 게 바로 이 캐리 트레이드의 핵심인데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한국의 은행들, 시중은행들의 가장 큰 수익원이 뭘까요? 대출해주고 이자 받는 거겠죠. 그렇죠. 그걸 뭐라 그러지? 예대 마진. 그렇죠. 근데 대출금 이자를 못 내면 대출해주는데 이자를 다 못 낸대. 그럼 예금을 받은 걸 어떻게 해야 돼요? 돌려줘야 되지 않을까요? 이자를 못 주겠죠, 은행이. 그 은행이 어떻게 돼요? 부실률이 높아져서 파산이 되겠죠. 그것처럼 이 국가 간의 화폐에도 금리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금리와 미국 금리가 다르죠. 유로와 미국 금리가 틀립니다. 또 일본과 유로 금리가 또 틀리고요. 그런 것처럼 금리 차에 대한 마진을 받는 것이 바로 이 롤오버다. 그래서 금리 차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예대 마진을 정산하는 것처럼 매일매일 그 금리 차에 대한 갭을 계속 정산을 하면서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 이자를 내야 되는 상황이 되고 누군가는 받는 상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롤오버에 대한 정체인데요. 해당 계약을 거래 체결 당일 청산하고 날짜를 그러니까 청산하지 않고 날짜를 넘기면 금리 차이만큼 발생되는 이자인데 자, 이거는 어디서 지급을 하냐? 이 질문 굉장히 많으셨어요. 이자를 그럼 누가 주냐? 그렇죠. 개인 간의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이 청산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FDM이라고 표현하는데 뭐 주로 영국이나 일본이나 미국 같은 어떤 큰 이 금융시장을 갖고 있는 국가들의 FDM들을 우리나라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일본이나 미국 계열, 영국 계열을 혹은 가끔 쓰고 있는데 뭐 FXCM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SBI라든지 MPS 뭐 이런 기관들의 FDM에서 이 지급하는 것들을 보증을 해줍니다.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내가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하느냐에 따라서 이자를 내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근데 낸다는 개념이 그냥 내가 돈을 막 지불하는 게 아니고요. 예탁금을 걸어 놓으면 혹은 계약을 체결해 놓으면 거기서 막 까집니다. 이자가. 강제로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런 이 이자를 지급해주고 이자를 받아내는 기관이 바로 FDM이라는 거고 그럼 내는 사람은 누가 내느냐? 그거는 저희가 조금 이따 한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DM이 우리나라에는 없는 거죠? 없습니다. 네, 법적으로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거래를 어떻게 해요? 외국 걸 갖다 쓰는 거죠. 데이터를 다 받아갖고.
외국어를 갖다 쓰는데 그 FX 거래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FX를 이렇게 창을 띄워보면은 어느 FDM 기관에 따라서 시세가 조금 틀리기도 하고요. 롤오버 마진도 조금 상이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은 HTS나 그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이 회사는 어디에 어느 FDM을 쓰고 있구나라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롤오버 이자는 얼마나 지급이 되나? 현재 저희가 가장 많은 이 롤오버를 받을 수 있는 통화상에 대한 FX 이 종목이 유로 대 달러입니다. 유로 대 달러. 유로 금리는 거의 제로 금리고요. 미국은 2.5%죠. 자, 그래서 한 계약의 기준당 6에서 7.5달러가 지급이 되고 이 내용은 360일 동안 지급이 됩니다. 거의 매일 나오는 거죠. 거의 매일. 매일. 이게 체크 포인트. 자, 6불 하면은 6불로 계산해 볼게요. 6불 하면은 우리나라 하나로 따지면 한 7,000원이 조금 안 되는 돈이겠죠. 네. 7,000원이 조금 안 되는 돈, 넘겠구나. 지금 환율로 보면. 1,200. 그렇게 봤을 때 안 넘겠군요. 자, 6불 6,000원이 조금 그냥 1,000원으로 보고 6,000원이라고 계산합시다. 편하게. 자, 6,000원이 하루에 나온다. 사실 6,000원으로 보면 얼마 안 되는 거 같죠. 근데 이제 매일 나오면 그렇죠. 꽤 이게 되겠죠. 360일 동안 나온다고 계산해 보세요. 일수. 네, 그렇네요. 네. 그래서 일수처럼 매일 이자를 받는 개념이기 때문에 롤오버 마진이 하루당 얼마, 이게 0.5불이 차이가 나도 나중에는 굉장히 큰 수익에 대한 변화가 생깁니다. 자, 그래서 어떤 통화를 고르느냐에 따라서 이 롤오버는 달라집니다. 통화상 종목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롤오버 마진을 많이 발생시켜주는 통화상을 그리고 그 해당의 FDM을 선택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간단하죠? 이게 캐리 트레이드의 핵심이에요. 그냥 통화상에 대한 금리차, 각 통화 간의 금리차에 따라서 발생되는 이자율, 금리차에 대한 이자를 받는다. 요거를 360일 동안 받는다. 끝입니다. 네. 이게 캐리 트레이드의 핵심이에요. 왜 유로하고 달러를 선택을 했죠? 다른 통화들도 있는데. 금리차가 크니까. 제일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죠. 제일 금리차가 크다. 크니까. 네. 금리차가 크고 유로는 당분간은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라는 걸 계속 표방을 하고 있고요. 네. 미국 금리는 계속 올리겠다. 그럼 금리차가 더 벌어지겠죠? 그럼 향후에 이 롤오버 마진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유로 대 달러에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유로 대 달러 기준으로 봅시다. 아까 말씀드렸죠. 누군가에게는 비용으로 계산이 된다. 지출을 해야 된다. 롤오버 마진을 내야 되는 거죠. 내야 되는 게 통화상 같은 경우는 매도와 매수 양방향에 대한 거래가 가능합니다. 이제 이거는 바이라고 표현하고 이건 셀이라고 표현하죠. 판다. 즉 내려갈 때에 수익이 나는 거래 체결이고요. 올라갈 때에 수익이 나는 거래 체결인데 지금 유로 대 달러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매도에 체결을 했을 때 롤오버 이자가 발생이 되고 매수를 체결하게 되는 롤오버 이자를 지출을 해야 됩니다. 그럼 누가 이거를 갖고 있느냐? 그럼 롤오버 받으면 되지. 이 상승했을 때의 포지션에 더 많은 거래 차익을 노리는 사람들, 그다음에 환율을 방어하기 위한 사람들, 그리고 환해지를 하기 위해서 강제로 매수에 걸어놓고 기다리는 사람들 등등등 기관이나 국가나 다 포함이 됩니다. 개인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사람들이 혹은 그런 시장에 대한 참여자들이 매수 포지션에 돈을 내고라도 매수 포지션에 두는 것이 향후에 훨씬 더 이득이 되기 때문에 이 매도로 가지 않고 매수를 체결한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롤오버 비용을 이쪽으로 정산해서 지급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당장은 좀 내가 손해를 보겠지만 앞으로 가격이 오르면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고 기대하는 사람들, 그렇죠. 더 큰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혹은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 국가부도의 날도 뭐 자꾸 이제 언급을 하게 되는 너무 밀접한 관계가 있어갖고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하루에 20억 달러씩 막 지출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거 영화 스폰가? 아니 영화 보시면 되죠. 그렇죠. 그런 지출을 함으로써도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시장에 억지로라도 참여를 한다는 얘기죠. 비용을 써가면서. 자,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얼마의 수익을 얻을 수 있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다? 그렇죠. 코스트. 코스트. 통장에 얼마나 들어오느냐. 통장에 얼마 들어오느냐. 우리가 표방하는 것보다 스트레스 받지 않는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처.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유로 대 달러 기준, 지금 저희가 많이 취급을 하고 있는 통화상입니다. 유로 대 달러 기준으로 봤을 때 한 계약의 체결 비용은 12,500불이 필요합니다. 이게 왜 필요한지는 조금 이따 또 설명을 드릴게요. 한화 기준으로는 약 1,400만 원인데 한 1,400에서 1,450만 원 정도가 왔다 갔다 하겠네요.
환율 변동에 따라 조금 틀려지니까. 자, 유로 대 달러의 한 계약당 하루 지급 이자액은 아까 말씀드린 6에서 7.5불입니다. 자, 7.5불 맥스로 한번 보자라고 했을 때 360일이 지급이 되면 한 2,700불 정도가 되고요. 한화 기준으로는 약 302만 원 정도가 발생이 되는 거죠. 생각보다 많은데요? 그렇죠. 요거는 이제 뭐 비용이나 수수료나 이런 것들을 전혀 공제하지 않은 순수 이익금에 대한 것만 따지는 거고 여기서 조금씩 빠지겠죠. 1,400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1년에 한 302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이 제외된다면 여기서 세금 빠지고요. 그다음에 체결할 때마다 거래 수수료 들어가죠. 수수료 빠지고 운용 보수 빠지고 뭐 이런 것들 빠지면은 실질적으로는 한 10에서 15 정도 사이는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 정도만 해도 사실 스트레스 받지 않는다면은 그럼요. 괜찮은 따박따박 투자처가 이 아닌가. 정도만 나와준다고 하면 그러니까 모든 수익이 모든 투자처가 위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불성설이죠. 그렇죠. 네.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위험은 있습니다. 어떻게 해지를 하느냐가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 수익이 보존된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힘들지만 롤오버 마진 같은 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 레이트가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리스크 해지만 된다면은 충분히 노려볼 만한 수익을 제공할 수 있다. 안전하게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본인이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면 네. 스트레스 받으면서 고수익을 추구하실래요? 아니면은 조금 스트레스를 덜 받고 나는 그냥 이 안전하게 가자. 그러니까 뭐 시장이 좋을 때는 실은 좀 욕심이 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 같은 때는 뭐 조금 더 벌려다가 왕창 까먹는 이제 그런 상황이 경우가 있죠. 근데 뭐 될 수 있으니까. 위기가 이제 위험과 기회라고 표현하는데 위기에 이제 폭발시킬 수 있는 뭐 여건은 형성이 된다라고 하지만 이 흔히 얘기하는 잔잔바리, 네, 가랑비 옷 쫓는 저는 좀 안정적인 거 더 좋을 것 같아요. 가랑비 옷 쫓는 게 사실 무섭거든. 네. 시간을 두고 욕심내지 않는다면은 혹은 욕심을 그렇게 많이 갖지 않는다면은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수익이고. 자, 이 증거금의 사용인데 증거금의 사용을 어떻게 하느냐? 아까 12,500불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1,120원을 기준으로 12,500불을 하게 되면 약 1,4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자,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외환시장에 대한 FX 계약을 매도로 체결했을 때는 이 우리나라 증거금 기준에서는 약 $10,000가 소요가 됩니다. $10,000가 있어야 계약을 딱 체결할 수가 있습니다. 매도 계약을. 자, 근데 요 $10,000에서는 우리가 롤오버 이자만을 받는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자, 계약을 체결해 놓으면 가격 변동이 어찌됐든 롤오버 이자는 계속 들어와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 가격이 변동되겠죠. 레버리지도 10배 났어. 자, 그러면 가격 변동에 대한 리스크를 해지를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해야죠. 가격이 변동이 심하면 아무래도 이자는 받더라도 뭐 전체적인 밸런스가 막 이자를 받고 있는데 가격이 막 내려가. 그러면 그 모수가 줄어드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매도인데? 매도는 가격이 우리가 수익을 얻는 건데. 그러면 거기서도 플러스 알파를 받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게 360일 동안 계속 그렇게 될까요? 아니, 그거는 보장을 못 하겠죠. 예측을 못 한다. 네. 우리가 항상 두려워야 되는 것보다 불확실성. 네. 불확실성. 이 불확실성에 대한 제거를 하지 못하면 리스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불확실성, 매도이기 때문에 가격이 내려가면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올라가면 롤오버를 받은 것 이상으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위험에 불확실성을 제거해버리는 게 훨씬 더 마음 편하겠죠. 자, 그래서 이 가격 변동에 대한 매도, 가격이 올라가는 것에 대한 이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통화 선물을 매수로 체결을 합니다. 기준 통화에 대한 통화 선물을 유로 달러 증거금에 대한 2,500불을 여기다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요. 자, 물론 가격에 대한 갭은 조금 틀립니다. 가격 시세가 조금 다르다는 거죠. 시세가 다른 대신에 움직이는 변동폭은 거의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손실이 났으면 여기서 수익이 나는 거고요. 여기서 수익이 났으면 여기서 손실이 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된다? 덧셈 뺄셈 해보면 거의 0에 가깝게 수렴하게끔 기술적인 부분들을 계속 사용을 하게 되는 거고. 자, 그러면은 이 기술적인 부분이 해결이 됐다. 자,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던 불확실성이 제거가 됐다.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제거가 됐으면 우리는 이제부터 뭐만 계산하면 된다? 롤오버 이자를 얼마 받았나? 그래서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제 뭐
이거는 무조건 안전해요. 원금 보장됩니다. 이런 내용은 아니에요. 오해하시지는 마시고요. 상대적으로 일반적인 파생 상품에서 뛰어드는 어떤 그런 위험성보다는 극히 위험성이 낮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롤오버 마진을 많이 받기 위한 통화상을 어떤 통화상을 선택을 하느냐. 뭐 많은 통화가 있죠. 근데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중요화폐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지금 중요화폐라고 얘기하는 것은 달러 대비죠. 달러 대비 유로, 그 다음에 뉴질랜드 달러, 그 다음에 호주 달러, 그 다음에 영국 파운드, 이렇게 4개의 화폐를 좀 유념해서 보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USD 상대 통화가 다 미국 달러가 되는 겁니다. 자, 많은 이 통화상에 대한 종목 중에 일단은 4가지로 좀 압축을 해봤어요. 이 압축된 4가지 통화, 기준 통화, 주요 화폐국의 통화라고 하죠. 여기서 엔화하고 위안화 같은 것들은 빠집니다. 왜 그러냐면 롤오버 마진이 너무 적어. 네, 롤오버 마진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다 빼버렸어. 근데 많이 받을 수 있는 여건 중에서 중요 화폐들, 시장에서 보는 중요 화폐들을 4가지로 골라봤고, 자, 그럼 이 4가지 중에 내가 어떤 화폐를 어떻게 선택하느냐 그 기준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리 차에 대한 간극이 넓은 통화상을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호주 달러 대 미국 달러보다 유로 대 미국 달러에 대한 금리 차 간극이 더 넓죠.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계산해서 그냥 유로 대 달러를 체결하면 되는 겁니다. 이보다 더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어떤 통화상을 고를 때, 어떤 투자 종목을, 여러분들 주식하실 때 이 투자 종목 고르실 때 어떤 기준을 두시나요? 많은 정보들이 있죠. 뭐 차트를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기업 실적을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옆집 아저씨의 정보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전문가 따라서 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여러 가지 기준점들이 있을 겁니다. 캐리 트레이드를 할 때의 기준점은 간단해요. 그냥 금리 차가 간극이 넓어갖고 롤오버 마진이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 대상에 대한 통화상을 고르면 됩니다. 종목을. 통화상 나중에 언제든 바꿀 수 있죠. 그렇죠. 그럼 바꾸면 돼 그냥. 체인지. 절차가 복잡하진 않나요? 그냥 시장에서 마우스로 딱 매도 다 청산 쫙 해버리고 새로 바뀌는 통화상에 대해서 계약 체결 하면 끝. 간단하네요, 아주. 2번 끝. 간단하죠. 네. 자, 그 다음에 2번째 기준은 기준 통화와 상대 통화에 대한 금리 정책이 어떻게 바뀌느냐. 자, 뉴질랜드 달러 대 유로 대 달러를 최근에 가장 많이 썼습니다. 근데 뉴질랜드 달러에서 유로로 바꾼 게 재작년 이제 중순 이후였는데, 가장 저희가 이 유로 대 달러로 바꾼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뉴질랜드 달러보다 유로 대 달러가 체결 단가가 높아갖고 계약수를 조금 더 줄일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로로 바꾼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기준 통화, 상대 통화에 대한 금리 정책에 따른 판단이었습니다. 뉴질랜드 달러는 어떤 방향성을 몰랐어요. 근데 이 유로 같은 경우에는 테이퍼링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 뭐 시작할 건 아니다. 그 다음에 2019년 올해 말까지는 금리에 대한 인상을 하지 않을 예정이다라는 것들을 2016년부터 계속 시그널을 보냈었고, 미국은 어때요? 금리를 이제 우리는 올릴 거다. 금리를 계속 올릴 거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2016년부터 계속 올렸습니다. 쭉 올렸죠. 얼마나 올랐을까요? 그래도 최근에 미국 금리가 꽤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2% 오르는데 2년 됐어요.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계속. 근데 미국 통화 USD 달러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갑니다. 올해에도 지금 2번 정도의 금리 인상을 예고를 하고 있죠.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연준의 어떤 의견 충돌은 있긴 하지만 연준의 기준에서는 아직도 이 매파적인 견해가 더 크기 때문에 쭉 금리를 아직은 인상할 수 있다라는 게 이 저희가 판단했던 어떤 기준점들의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기준 통화, 상대 통화 금리 정책, 금리가 더 벌어질 것 같아. 근데 비용이 비슷하고 롤오버가 조금 더 나올 것 같아.라고 한다면 미래에 대한 기대를 위해서 금리 정책에 따른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그래서 유로를 선택한 이유 중에 또 한 가지입니다. 세 번째로는 체결 가격이 낮은 통화상. 이제 이건 마지막에 대한 고려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비교를 해볼게요. 비용. 그렇죠. 비교를 해볼게요. 뉴질랜드 달러하고 호주 달러하고 이 상대 통화인 달러대에 대한 금리 차가 거의 똑같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예를 든 거예요. 뉴질랜드 달러 한 계약 체결할 때 뭐 8,000불이 들고 호주 달러 할 때 2만 불이 든다. 그럼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금리 차에 대한 갭은 똑같아. 당연히 8,000불을 선택하겠죠. 그렇죠. 왜 그럴까요? 그러면 적은 비용으로 여러 계약을 할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네. 이제 뭐 선수 됐어요. 그 정도는 진짜 선수 됐어.
자주 듣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기준들 때문에 바로 이 롤오버 마진을 많이 받기 위한 여러 가지 기준점에 대해서 통화상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간단하죠?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럴 때, 자, 지금도 계속 내용을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는 주저하지 마시고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66 그리고 문자 샵 3989번으로 여러분들 고민거리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도 한번 해보고 갈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네.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아, 뭐지? 캐리 트레이더하고 MPL 투자 방송을 봤는데. 네네네. 이거 보다 보니까 안전한 것 같아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네네. 아, 네. 좀 여유 있어가지고 좀 투자를 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가지고 좀 전화 연결 좀 부탁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기존에 어떤 투자를 진행하셨던 내용이나 이런 경험들이 있으세요? 확실하게 정확하게 경험 같은 건 없고요. 네. 내가 아직 투자 쪽이나 이런 거에 아직 좀 미흡해가지고 이게 네. 경제 TV 같은 거 잘 안 보는데 네. 채널 돌리다가 예. 보다 보니까 이게 말씀도 잘하시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감사합니다. 관심 있게 보게 돼가지고 네네네.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자, 캐리 트레이드하고 MPL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안전한 투자에 네네. 대한 방법이 지금 궁금하신 거죠? 그럼요. 무엇보다도 안전한 게 최우선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캐리 트레이드부터 일단 제가 설명하던 중이었으니까 말씀을 좀 더 드리고 갈게요. 그 캐리 트레이드는 지금까지 제가 계속 네. 설명을 했었는데 이 롤오버 마진을 받는 이 투자에 대한 기법이고요. 쉽게 얘기해서 이제 예대 마진처럼 누군가가 네. 이자를 내면 누군가 이자를 받게 되죠. 네네. 그래서 이자를 받는 것만 취하는 통화상에 대한 거래 기법이다. 네네. 그래서 파생 상품이라서 조금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반대 포지션의 네네. 계약을 체결해서 리스크를 좀 제거를 하고요. 네. 롤오버 마진만을 받는다. 그래서 1,500만 원 혹은 1,400만 원을 기준으로 한 계약을 했을 때 6불 정도가 나오니까 네네. 한 달 1년으로 따지면은 한 150만 원 정도는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150에서 180만 원 정도. 요게 이제 캐리 트레이드의 간단한 내용이고요. 얼마를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또 좀 내용이 네네. 틀려지겠죠. 여기까지가 캐리 트레이드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아직 잘 이해가 안 되시죠, 들어봤고. 실장님? 아니 아무튼 사장님 잘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잘 알아들은 것 같고요. 네네. 좀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좀 투자를 한번. 간단하게 조금만 네. 더 짚고 넘어갈게요. 혹시 주식 거래나 이런 거 해보셨나요? 크게 관여한 적은 없어요. 네. 그러면은 자, 주식은 우리가 거래를 하게 되면은 가격이 올라갔을 때 팔아야지 차익을 남기해서 수익을 얻는 거래죠. 그렇죠. 만약에 근데 주식 가격이 빠지면요, 손실을 보겠죠. 손실 보죠. 예, 근데 포렉스 시장에서는 올라갔을 때 수익을 낼 수도 있고 내려갔을 때 수익을 낼 수도 있어요. 이걸 양방향 거래라고 합니다. 아, 그렇구나. 근데 내가 네네. 어느 한쪽을 체결을 해놓으면 반대쪽을 동시에 체결하기가 힘들어요. 아, 네네네. 그래서 종목을 나눠서 롤오버 마진을 받을 수 있는 포렉스에 대한 이 이자를 받을 수 있는 포렉스에 대한 포지션을 계약을 체결하고, 그럼 가격이 변하면은 네. 이자는 받는데 내가 들어간 돈에 대한 가치가 막 변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손실이 날 수도 있고. 그러면은 네네. 손실 날 거를 대비해서 반대 포지션에다가 네. 이쪽에서 손실이 나면 여기서 수익이 발생되게끔 계약을 동시에 체결합니다. 그러면 얘는 덧셈 뺄셈 되면 0에 가깝겠죠. 네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자만 받는다. 이 포렉스에서 주는 이자만 받는 게 하루에 한 6불 정도, 6에서 7.5불 정도가 들어오게 되고요. 네네. 요거를 이제 360일 동안 받는 거예요. 괜찮죠? 너무 좋은데요? 네. 안전하게 주식이나 이런 것보다는 욕심 안 부리고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면은 너무 안정성도 있고 막 생각이 드네요. 막 투자하고 싶은 어쨌든 생각이. 저희 방송을 보시고 이런 마음이 드셨다는 거는 네네. 너무나 저희에게는 감사한 일이고요.
자, 이 조금 더 깊은 얘기를 해드릴 수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방송 끝난 후에 전화를 드리도록 할 거고 NPL에 대한 네네. 설명도 조금 들어볼게요. 네, 네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 NPL도 문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뭐 네네. 어차피 조금 있다가 제가 또 NPL에 대해서 또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질 건데 안정성에 대해서 물어보셨으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뭐 경매는 혹시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경매 같은 것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 경매가 어떤 건지는 이해를 하시죠? 그럼요. 예, 경매는 그래서 어떤 건지 알죠. 경매의 과정을 통해서 수익이 실현되는 방식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NPL은 실물이 있습니다. 부동산 실물, 뭐 건물이든 토지든 상가든 이런 실물이 있다라는 게 첫 번째 안정성이고요. 그 부동산이 없어질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부동산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실물이기 때문에 좋아하신다는 말씀하시는데 일단 첫 번째로 실물이고요. 그리고 네. 여기에서 은행이 이제 대출해주고 가지고 있는 1순위 근저당권이 있어요. 소유권이 있겠죠. 네. 그래서 그 네네. 근저당권을 저희가 사와서 은행 대신 경매에서 낙찰을 받아서 배당금을 받는 거예요. 예, 그리고 경매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누구든지 다 볼 수 있는 오픈되어 있는 공간이잖아요. 네. 예, 그래서 과정이 투명하게 다 오픈이 된다라는 것도 하나의 안정성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투자를 하게 되면 그 해당 물건의 등기부에 내 이름으로 등재가 됩니다. 그리고 등기 필증이 나오니까 그 아무래도 법적인 안전장치들이 갖춰진다라는 것들에서 안정성을 또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겠죠. 일단 이런 정도 네네. 이해하시면 되고요. 저희 방송 계속 신청해 주시면 제가 다음 시간에 NPL에 대한 설명도 해드릴 거니까요. 그때 네네. 조금 더 추가적인 내용들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저희 방송 계속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방송 끝난 후에 조금 더 뭐 이 투자에 대한 혹은 심도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들 한번 마련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전화 끊겼나 봅니다. 끊겼네요. 네. 전화 성격이 좀 급하신 것 같아요. 네, 딱 저희가 들으실 방송 끝난 후에 별도로 저희가 좀 안내를 해드리는 걸로. 네, 그렇게 하시죠. 두 가지가 다 관심 있으신 분들이 요즘 좀 공통된 예전에 네. 방송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나는 캐리 트레이드, 나는 NPL 이렇게 주시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네. 요즘은 둘 다 이렇게 둘 다, 물어보세요. 네. 근데 분산 차원에서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들. 자, 여기까지 제가 캐리 트레이드에서 알아봤고요. 잠시 뒤에 저희는 NPL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